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국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중반을 지나며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이 구정 현장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반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회는 우리 중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책으로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고도화, 시스템 정비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형 통합돌봄 대상과 범위 확립, 조례 제정, 조직 개편 및 예산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의 통합돌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10월 조직 개편, 11월 정부 시범사업 선정, 12월 예산 편성, 2025년 2월 조례 제정, 4월 민간협의체 구성 등 얼핏 보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실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는 뒤늦은 조례 제정과 두 쪽짜리 예산 설명 자료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2025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입니다. 대전시 2022년, 동구와 서구 2023년, 유성구 2024년 등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입법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비하면 무려 5년이 늦었습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11월 정부 시범 사업에 선정되다 보니 부랴부랴 서둘러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은 조례 제정보다 더 황당한 것이 2025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민복지국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냈는데 불과 2페이지였습니다. 의회의 사전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도 없이 만들었고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기존 복지 사업과 별개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 자료에는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예산만 승인한 것입니다. 만약 공적 서비스와의 차별점, 전문 인력의 중요성, 동해 근무하는 간호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역할의 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소통 부족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의회의 소통 문제는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관행적인 선예산 편성, 후조례 제정 문제와 의회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온마음 돌봄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실태 조사를 통해 통합 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온마음 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75세 이상 노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면적 실태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상을 노령층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 사업으로 이미 관리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광주 서구, 전주시, 대전 대덕구 등 통합돌봄 사업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에 맞춰 돌봄 대상 범위를 아동, 여성, 중장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폭넓게 포괄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도 여성, 아동, 중장년, 주거 취약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마음 돌봄 사업은 그 대상을 무엇을 근거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대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처럼 노령층 중심의 제한적 지원 대상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여성, 아동, 중장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구형 온마음 돌봄 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형 온마음 돌봄 사업으로 추진되는 중구의 자체 사업은 찾아가는 안부 살핌, 찾아가는 방문 돌봄, 찾아가는 한의진료 3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배포한 홍보 자료의 사업 대부분은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중구만의 특별한 사업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3가지 자체 사업마저도 사실은 대전시 사업의 보완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중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정책과의 역량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주요 실적으로 홍보하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는 동에서 발굴한 대상과 보건소를 연계할 뿐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행정동과 보건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복지, 학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온마음 돌봄 사업에서 민간협의체가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 구성만 하고 실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이 주도는 하되 의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의사회, 병원 등이 연계하여 노인의 질환에 따라 맞춤형 건강교육, 자조모임,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하고 사례관리, 방문의료, 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민간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형식적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할 부담과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 돌봄을 하려면 먼저 중구의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 없이 하는 사업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관 주도의 온마음 돌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협의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계획이십니까? 넷째,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은 공공의 책임하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공공 부분은 정책 설계, 자원 배분, 공공 서비스 제공, 총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부분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고 4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으나 그 외에 통합돌봄을 위한 주요 거점기관인 돌봄건강학교, 방문의료센터, 케어 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도 전무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관내 5개 복지관이 통합 안내창구 역할을 하며 동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과 연계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우 의료와 돌봄 분야를 선도하며 대덕형 마을 돌봄 모델을 구축,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돌봄 건강학교 운영, 대전 최초 방문 의료센터, 케어 안심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중구와 대주됩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시 사례를 보면 관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지정, 경로당 임원과 주민 돌봄위원이 중심이 되어 경로당 회원뿐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정신건강 지원, 심리검사, 스포츠 마사지, 식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14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활용 여부에 따라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처럼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돌봄과 여가, 복지가 연계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시점입니다. 한편 민간 부분 인프라의 핵심이 될 민간 협의체에 중요한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치위원회, 봉사단체,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미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돌봄을 안착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열악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협의체, 구민 참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담 인력 확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돌봄 정책과에 세계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18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존의 복지사업과 별개로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인구가 28만 명으로 우리 중구보다 5만여 명 많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를 국으로 할 정도로 통합돌봄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광주 서구와 크게 대비됩니다. 중구의 통합돌봄 조직은 복지정책과의 통합돌봄 정책팀과 온마음 돌봄 사업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복지관 담당 직원을 모두 합해 모두 45명이라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복지관 직원은 대부분 견임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기존 돌봄 대상에 대한 사업 기능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 산재하여 부서 간 협력, 업무 공유가 어렵고 사업 대상 발굴, 조사 관리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 모두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과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교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은 통합돌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기획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의 이용 방법, 건강관리 및 예방, 노인인권, 돌봄 부담 경감 방법, 지역사회 참여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각 주체들의 역할에 맞춤 교육뿐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협력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 및 효율적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비롯한 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6,905억 원이며 그중 4,502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의 65.7%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68%가 넘습니다.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평균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구의 복지 지출 비용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환경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기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사업 외에도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여러 사업이 지자체로 이행될 예정으로 향후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신규 지방 이양 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 지방 이양 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조례제정 및 예산 편성 절차와 중구의회와의 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은 맞춤형 복지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와 초고령 사회 등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공적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법적 규범으로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제안, 심의, 의결, 공포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절차 역시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본적으로 편성계획 수립, 예산안 작성, 심의, 확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와 근거를 충분히 갖추어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인 말로 중요한 정책이나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 상황 등을 충분히 공유하고 의원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마을 돌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마을 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2025년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노인을 우선 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통합지원법에 규정한 지원 대상자는 의료와 돌봄의 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인 이상이자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 돌봄 취약 계층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통합돌봄 정책 연구 용역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돌봄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요양 등 통합 지원 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돌봄이 필요한 대상은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하여 돌봄 필요도 평가, 지역 케어 회의를 통한 개인별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노인 맞춤 돌봄, 통합 사례 관리, 장기 요양보험,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여러 돌봄 서비스는 각각의 사업 단위로 분절되어 운영되고 있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요양, 주거, 일상생활의 지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연계 제공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기술 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와 대전시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재정규모, 인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통합돌봄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관리 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중구형 통합돌봄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지역 내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과 민관협의체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찾아가는 온 마을 돌봄이라는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 모델을 정립하여 중구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는 거동 불편자를 위해 중구 의원 9개소, 한의원 21개소가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중구 보건소 한의사가 가정 및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방문 한의 건강 증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부터 통합돌봄 안심케어 통합 관제 시스템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복합적인 건강생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돌봄 패턴 예측, 위험군 선별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중구형 돌봄 모델의 표준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9일 돌봄에 필요한 주민을 직접 발굴하고 상담과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을 하는 희망 동행 돌봄 매니저를 구성하였으며 맞춤형 통합돌봄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7월 대전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 온돌 건강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운동 프로그램, 공동 요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민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통합돌봄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인, 지역자원,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돌봄 정책을 심의 자문하고 돌봄 실행계획 수립, 사업 연계, 민관 협력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으로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 동행 돌봄 매니저 활동을 통해 같은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챙기고 연결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방식은 큰 예산 없이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며 주민이 주인되는 중구형 통합돌봄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고령 인구가 많고 돌봄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혈압, 혈당과 같은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보건소, 한의사, 방문 간호사 등 돌봄 인력이 정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건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 자원봉사자나 돌봄 활동가가 간단한 심부름, 말벗, 안부 확인 등을 경로당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식생활, 의식 개선 교육 등 방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영 방식만 조금씩 바꾸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 부담은 줄이고 주민 참여는 높이는 방향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돌봄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돌봄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집정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지난 6월 11일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으며 제정안에는 인력 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에 대해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은 이에 따라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정안은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정책과 인력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통합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이 확보될 경우 대전시 통합돌봄 활동 전문가 양성기관인 대전사회서비스원 또는 통합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기초교육과정, 실무 역량 강화과정, 현장 실습과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인적 자원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의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 내용, 예산 규모,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사업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75세 이상 어르신 전수조설 등을 반영한 동월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